이 이야기는 가족에 얽힌 오해와 서로의 믿음을 바탕으로 들어야만 되는 속 깊은 스토리입니다.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의 믿음, 어디까지 신뢰하시나요? 그 오해와 진실, 함께 들어보시죠. 초가을 저녁, 바람은 선선했지만 공기에는 아직 여름의 잔향이 남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귀뚜라미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고, 가끔은 길 건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작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선 민수의 집은 오래된 벽돌집이었지만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가 덕분에 유난히 따뜻해 보였다. 아, 배고프다. 진수성찬을 차려주려고 그러나? 대충 차려도 우리 자기 요리 솜씨는 훌륭해. 오래 걸리니까 오히려 더 기대되잖아. 부엌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으며 집 안전체를 감쌌다. 김이 피어오르며 퍼져나오는 냄새는 고향의 기억을 불러오는 듯 구수하고 포근했다. 솥뚜껑이 가볍게 흔들릴 때마다 툭툭 하는 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는 가족의 심장 박동처럼 일정하게 이어졌다. 밥 냄새가 너무 좋다.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연은 부지런히 식탁을 오갔다.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담으며 국그릇에 고명까지 정성스레 올렸다. 그녀의 이마에는 작은 땀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보람 섞인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그 미소는 단순히 요리에 대한 만족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저녁에 대한 기쁨이었다. 오늘은 당신 좋아하는 고등어도 준비했어. 조금 타긴 했는데 괜찮지? 괜찮지. 이 냄새만 맡아도 밥 2공기는 거뜬하다니까. 민수는 장난스럽게 숟가락을 들며 웃었다. 그 모습은 하루 종일 회사에서 지쳐있던 가장의 얼굴이 아니라 마치 철없는 소년 같았다. 지연은 그런 모습에 살짝 웃음을 터뜨렸다. 지연아, 내가 끓이는 된장찌개는 늘 맛있어. 향만 맡아도 속이 풀리는구나. 어머니, 그냥 흔한 된장찌개인걸요. 그래도 애들 아빠가 좋아하니까 자주 하게 되죠. 시어머니는 국자를 건네며 미소 지었고,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그 손길을 받았다. 세월의 무게가 실린 손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스며 있었다. 민수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의자에 기대앉았다. 하루의 고단함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지만 익숙한 집 냄새와 아내의 미소, 어머니의 목소리 속에서 조금씩 힘이 풀렸다. 신문을 펼쳐들던 그는 잠시 멈추고 식탁 위를 둘러보았다. 와, 이게 다 뭐람. 진짜 진수성찬이네. 밥상 위에 놓인 반찬 하나하나가 정성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광경에 그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아, 오늘은 자기가 보고 싶어서 유난히 긴 하루였네. 그래도 이렇게 집에 와서 밥 냄새 맡으니까 살겠다. 지연은 그 말에 환하게 웃었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웃으며 저녁을 시작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김치의 아삭한 소리, 따뜻한 국물이 목을 넘어가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모여 그들의 저녁을 노래처럼 만들어 주었다. 민수야, 회사 일은 좀 어떠니? 요즘 표정이 자주 피곤해 보이더구나. 힘들긴요. 정말 힘들지만 괜찮아요. 뭐,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도 어머니랑 지연이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 거죠. 힘들면 얘기해. 저녁마다 발 마사지 꼭 해줄게. 혼자 참는다고 해결되진 않잖아. 나도 당신밖에 없어. 당신 없인 못 살아. 그럼 오늘은 밥 3공기나 먹어야겠는걸? 힘내려면 많이 먹어야지. 에이, 또 먹을 핑계만 대네. 그러다 살쪄서 돼지 되면 책임 못 져요.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오래된 집의 벽을 울리며 오랫동안 여운을 남겼다. 어머니, 저 운동회 때 김밥 싸주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어찌 있겠니? 새벽부터 일어나
김밥 10줄을 말았지. 내가 친구들한테 나눠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맞아요. 그때 친구들이 제일 맛있다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김밥 덕분이었나, 어머니 덕분이었나, 아무튼 그 덕분에 제가 인기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잘난 척이 습관이 된 거구나. 뭐야, 내가 잘난 건 사실인데 어쩌라고. 그것도 우리 엄마 덕분이야.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동시에 터져 나왔다. 웃음은 마치 오래된 상처마저 치유해주는 듯 집안을 더 따뜻하게 물들였다. 어머니, 우리 다음 주말엔 같이 나들이 가요.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그래, 좋다. 내가 김밥 다시 말아야겠네. 민수야, 너도 시간 낼 수 있겠니? 네, 어머니. 다른 날은 몰라도 이번 주말은 시간 내서 꼭 같이 가요. 요즘 회사 일로 정신 없었는데 가족끼리 같이 쉬면 딱이겠네요. 그들의 웃음과 대화는 오랜만에 진정한 단란함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그 평화의 그림자 뒤에서 작은 균열은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지연의 시선은 여전히 식탁보다 민수의 휴대폰에 더 자주 머물렀다. 검은 화면에 번쩍이는 불빛, 작은 진동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파문을 일으켰다.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이 행복한 식탁을 집어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울리네.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걸까? 밤마다 퇴근 후에도 대체 누구랑 그렇게 연락하는 거지? 민수는 웃음을 이어갔지만 휴대폰이 울리자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뻗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별것 아닌 듯한 행동이었지만 지연의 가슴은 쿵 내려앉았다. 왜 휴대폰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요즘 당신 수상해. 휴대폰에 집착이 심하단 말이야. 아무래도 수상해. 시어머니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환하게 웃던 얼굴은 이내 굳어졌고 손끝은 알게 모르게 떨렸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무거웠으며 그 속에는 말 못할 비밀이 숨어 있었다. 차마 말할 수가 없구나. 민수는 잘못이 없는 아이인데. 하지만 지연이가 알게 된다면 이 평화는 산산조각 나버리겠지. 식탁 위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아직은 눈치채지 못한 채. 저녁 식탁은 이미 치워졌지만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은 여전히 집안 곳곳에 퍼져 있었다. 따뜻한 냄새와 달리 거실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아 가고 있었다. 지연의 눈빛은 흔들리고 민수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늘도 또 확인하네요. 밥상에서도 설거지할 때도 지금도. 민수 씨, 정말 회사 일 때문이에요? 그렇다니까. 요즘 업무가 많아서 그래. 괜한 오해 좀 하지 마. 오해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움켜쥐고 숨기니까 제가 의심하는 거잖아요. 정말 회사 일이면 지금 보여주면 되잖아요. 보여줄 수 없어. 뭐라고요? 보여줄 수 없다고요? 당신 지금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순간 집안의 시계 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듯했다. 민수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그 긴장 속에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뜻밖의 손님은 민수의 사촌 여동생 소현이었다.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회사 끝나고 그냥 집에 가기 싫어서 들렀어요. 소연아, 잘 왔다. 피곤할 텐데 집에서 그냥 쉬지 그랬니? 아니에요, 언니. 여기 오면 오히려 힘이 더 나는걸요. 소현의 밝은 웃음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은 공기를 잠시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민수의 어깨는 더 굳어졌다. 그 눈빛을 지연은 놓치지 않았다.
저 이번에 첫 월급 받았어요. 작긴 하지만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작은 선물도 해드렸어요. 잘했어, 소연아.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리는 게 제일 값진 거야. 맞아요. 오빠도 첫 월급 때 큰엄마 드렸었죠. 그래, 그랬지. 그때 기분이 참 묘했어. 그럼 민수는 어려서부터 책임감이 참 강했어. 동생들 용돈도 챙겨주고 소연이 과외도 봐주고 그런 아들이니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모른다. 맞아요. 오빠가 없었으면 저 수학 시험 망쳤을 거예요. 밤마다 문제도 봐주시고 학교 끝나고 떡볶이도 사주셨잖아요. 민수 씨가 참 다정했죠. 그때는 늘 동생들도 남도 잘 챙겼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지연아! 지연의 미소 뒤에는 씁쓸함이 번져 있었다. 과거의 다정함은 추억이 되었지만 현재의 민수는 눈을 피하고 있었다. 언니 회사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신입이라 매일 실수투성이에요. 오늘은 프린터 하나 못 돌려서 팀장님께 혼났다니까요. 아직 초년생이니까 다 괜찮아.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다 자산이 돼. 오빠는 회사에서 후배들 다 챙기신다면서요. 저희 팀장님도 오빠처럼 자상했으면 좋겠어요. 민수는 어려서부터 남을 챙기고 도와주는 걸 좋아했지. 소연이도 그정 덕분에 많이 컸잖니. 남은 잘 챙기면서 정작 가족은 못 챙기네요. 후배들, 동생들 다 좋죠. 근데 왜 아내는 뒷전이에요? 나도 자기를 많이 챙긴다고. 자기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나를 그렇게 챙기고 생각해주는데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다고 저는 느껴져요. 소연은 천진한 얼굴로 웃었지만 지연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생활비 통장, 카드값, 학원비. 이번 달도 이상했어요. 월급 들어온 거 맞죠? 그냥 쓸 데가 많았을 뿐이야. 어디예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쓸 데가 뭐가 그리 많아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쓸 데가 많아져. 괜히 걱정하지 마. 제가 아내인데 왜 저만 모르게 해요? 어머니, 이게 정상인가요? 에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돈 문제는 어디 집안이든지 다 똑같다. 이것저것 사소한 것까지 따지고 들면 서로 더 싸움만 되는 거다. 어머니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답답해요. 어머니도 뭔가 알고 계시는 거죠? 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깊게 흔들렸다. 하지만 곧 무겁게 가라앉았다.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그녀의 입술 끝에서 맴돌았다. 민수 씨, 예전엔 비밀번호도 같이 정했잖아요. 서로 숨기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어요? 상황이 달라진 거야. 상황이 아니라 당신이 달라진 거예요. 휴대폰 단 10초만 보여주면 끝날 일이에요. 안 된다. 절대 안 돼. 왜요? 못 보여줄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거예요? 민수의 눈빛은 죄책감과 불안으로 흔들렸다. 지연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그럼 저는 더 이상은 당신을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더는 부부일 수 없어요. 지연아, 제발 그렇게까지 말하지 마. 제가 원한 건 단순했어요. 부부끼리 숨김없이 마음 털어놓고 지내는 거, 그게 이상한 거예요? 언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오빠도 요즘 진짜 지쳐 보여요. 저도 직장 다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소연아, 이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니야. 오빠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래. 그게 날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래. 언니 오빠는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본 오빠는 늘 가족이 먼저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조금 진정하고 다시 얘기해요. 그래. 지연아, 너도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라. 민수도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걸 거다. 지연은 많은 생각에 잠겨 있는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소현과 어머니의 말은 갈등의 불길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민수는 짧게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눈꺼풀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고여 있었다. 누구도 모른 채 앉아 있었지만 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감춰져 있었다. 그 작은 화면 속에 담긴 비밀은 언젠가 세 사람 앞에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이다. 폭풍 같은 다툼이 지나가고 거실엔 다시 고요가 깔렸다. 하지만 그 고요는 평화라기보다 언제 다시 흔들릴지 모르는 얇은 얼음 같았다. 불빛은 따스했으나 그 아래 앉은 얼굴들은 여전히 긴장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했다. 이제 조금 마음이 진정이 돼요. 제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 높인 거 죄송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요즘 나도 예민해서 괜히 당신 탓으로 돌린 것 같아. 됐다.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또 풀기도 하는 거지. 중요한 건 문제가 있어도 대화를 해서 풀면 되는 거다. 그게 가족 아니겠니?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긴장으로 굳어있던 공기가 조금씩 풀리자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레 과거로 흘러갔다. 마치 안전한 기억 속으로 도망치듯 단란한 추억들이 하나둘 꺼내졌다. 민수야, 내 초등학교 운동회 기억나니? 넘어져 무릎 다쳤는데도 끝까지 달렸던 거. 기억나요? 그날 어머니가 넌 깡다구가 좋구나. 아주 강한 아이야 라고 했잖아요. 그 말 덕분에 울음이 쏙 들어갔어요. 민수 씨가 그 얘기 저한테도 했었어요. 난 약해도 끝까지 버틴다라면서. 저도 그동안 그런 민수 씨가 믿음직스러웠었죠. 함박 웃음은 아니었지만 실오라기 웃음이 오랜만에 번졌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과거를 떠올리는 따뜻한 기억 사이로 불안한 그림자가 삐죽 고개를 내밀었다. 민수는 옛날부터 남을 잘 챙겼지. 소연이 시험 볼 때도 밤새 봐주고 간식도 사다 주고. 남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정작 집안은 왜 그렇게 서툴렀을까요? 지연아, 그건 옛날 얘기잖아. 방금 전까지 따뜻하던 공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지연의 눈빛은 날카로워지고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어머니의 미소도 굳어져 말끝을 흐렸다. 단란함은 금처럼 빛났으나 균열은 그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났다. 그래도 오빠는 늘 따뜻했어요. 저한텐 큰 힘이 됐거든요. 그래. 참 따뜻했겠지. 동생들한테는 늘. 지연의 말은 웃음처럼 들렸지만 속내는 쉽게 익혔다. 그 미묘한 어조가 공기 속에 남아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곧 다른 회상들이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어머니, 추석 때 기억나세요? 송편 빚다가 소연이가 반죽 다 흘려서 제가 그 많은 송편을 다 빚었잖아요. 소연이는 그 덕에 제 옆에 찰싹 붙어서 먹기만 했고요. 하하. 맞다 맞아. 그날 송편 모양은 형편없었는데 맛은 최고였지. 민수 씨는 그때도 정신없이 동생들만 참 많이 챙겼었죠. 그런 정신없는 모습은 지금도 여전해요. 자기도 못 챙기면서. 웃음이 다시 터졌다. 그러나 그 웃음은 오래된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공허하게 퍼졌다. 빛나는 추억 속에서도 지연의 눈길은 여전히 민수의 손가락 끝, 그 주머니 속 휴대폰에 머물러 있었다. 민수야, 첫 월급 받아서 내 손에 쥐어줬을 때 그날 내가 얼마나 좋아서 울었는지 아니? 기억해요, 어머니. 저도 그날 울컥했어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됐다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 지금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연아, 나 지금도. 됐어요. 짧은 대화 끝자락에 무겁게 가라앉는 침묵. 단란함의 불빛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으나
그 불빛 속에 길게 드리운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도 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족끼리 얘기하니 참 좋구나. 다음엔 우리 다 같이 여행 가자꾸나. 김밥도 싸고 도시락도 준비해서.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바닷가 가면 참 좋겠네요. 그래, 이번엔 꼭 가자. 당신은 여행 가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봐. 정신없으면 복잡해지니까. 웃음은 다시 돌아왔다. 그러나 그 웃음은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민수의 시선은 무겁게 바닥으로 떨어졌고 지연의 눈빛은 다시 번뜩였다. 휴대폰 속에 감춰진 진실은 여전히 그들 사이를 가르고 있었으나 아직은 밝힐 때가 아니었다. 웃음이 잦아들자 거실엔 다시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잠시 이어졌던 평화는 얇은 종이처럼 쉽게 찢어지고 그 밑에서 숨겨져 있던 긴장과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오빠 기억나요? 저 중학교 때 시험 망치고 울고 있었는데 교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떡볶이 사주셨던 거. 그래, 기억난다. 소연이가 눈이 빨개져서 나왔는데 얼마나 안쓰럽던지. 나도 중학교 시험 볼 때 20점 받은 과목도 있었는데 이렇게 대학도 갔잖니? 사람 사는 게 꼭 성적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했었지. 그랬었죠. 그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돌아요. 20점. 그날 이후로 학교 가는 게 한결 가볍고 덜 무서웠어요. 그래요? 난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언니, 오빠가 저한테 해줬던 일들. 언니한텐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저한텐 다 달랐어요. 어느 날 비 오던 날이었는데 오빠가 우산을 들고 와서 씌워줬어요. 제 옷깃에 비가 맞아 감기 걸리겠다고. 살포시 저를 안아줬던 것도 아직 제 가슴 속엔 아련함으로 남아있다고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비에 젖어도 좋을 만큼 행복했어요. 시험 끝나고 떡볶이 사주던 그 짧은 시간, 저는 세상이 다 제 편인 것 같았어요. 오빠가 무심코 제 머리를 쓰다듬을 때마다 저는 그게 사랑의 신호라고 느끼고 믿었어요. 힘내라는 그 흔한 말조차 저한텐 살아갈 큰 의미로 다가왔었고 이유가 됐어요. 소현에게 민수는 단순한 사촌 오빠가 아니었다. 그녀의 힘들었던 사춘기를 지나게 한 등불이었고 외로웠던 시절을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민수의 모든 말, 모든 웃음, 모든 손길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특별한 약속으로 변해 있었다. 민수는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지만 소현은 그 모든 순간을 마음에 새기며 금지된 사랑인 걸 알면서도 굳게 믿었던 것이다. 그래서 민수의 단호한 외면조차 소현에겐 또 다른 애틋함으로 남았던 것이었다. 외면은 거절이 아니라 더 강한 그리움으로 자라났던 것이다. 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저 숨길 수 없어요. 오빠는 저한테 옛날부터 특별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 말은 폭탄과도 같았다. 거실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다. 민수는 굳어버렸고 지연의 눈빛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특별? 지금도? 야, 민수 씨,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휴대폰을 숨긴 거였어. 그게 아니야. 난 정리하려고 했던 거야. 소연이가 자꾸 연락하니까 난 받지 않으려 했다고. 거짓말이에요. 오빠 저한테 따뜻한 모습으로 웃어줬잖아요. 손도 잡아주고 안아도 줬잖아요. 저는 그걸 희망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하면 저는 어떡해요? 그 순간 지연의 머릿속은 하얗게 불타올랐다. 수많은 밤을 회사 때문일 거야라며 스스로를 속였던 기억이 한꺼번에 부서져 내렸다. 남편을 믿고 가정을 지키려 버텨온 세월. 그러나 지금 눈앞에 민수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배신자였고 거짓말쟁이였고 그녀의 삶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소연의 눈물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칼날이었다. 지연의 가슴 속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억눌림,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것의 붕괴, 그리고 버려졌다는 여자의 절망이 뒤섞인 거대한 폭발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이 되었고 그 칼날은 민수의 굳은 얼굴을 향해, 소연의 떨리는 손끝을 향해, 그리고 끝내 침묵하던 시어머니의 입술을 향해 날아들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지연의 분노는 사랑의 잔해 위에 솟구친 화산의 불꽃이었다. 그래! 다 너였구나! 밤마다 울리던 전화, 감추던 메시지, 다 너였어. 민수 씨, 당신은 내 앞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뒤로는 이 아이 눈빛을 피해 다녔던 거야. 난 멍충이고 바보였고 버림받을 사람이었어. 회사 때문이겠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어. 힘들어서 그러겠지라며 당신을 감싸줬어. 그런데 돌아온 건 이런 배신이야?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전부 거짓이었고 허물뿐이었던 거야. 지연아, 제발 믿어줘. 난 내 옆에 있고 싶었던 거야. 정말로 정리하려 했던 거라고. 정리? 그게 정리야? 지금 이 아이 눈에서 쏟아지는 게 뭔데? 언니 미안해요. 저도 멈추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제 어려운 시절의 전부였어요. 모두들 그만해라. 제발. 그만들 해라. 지연이에게는 면목이 없지만 사실 나도 알고는 있었다. 소연이가 민수를 좋아한다는 것도. 하지만 민수는 그걸 무척 괴로워했단다. 나에게 한탄을 하며 소연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무척이나 노력했다. 모두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백은 또 다른 폭탄이었다. 숨겨왔던 비밀이 거실 한가운데 쏟아졌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고요? 다 아시면서도 저한테는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모두들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너무들 해요. 지연아, 제발 오해하지 마. 난 절대. 절대! 당신 입에서 절대라는 말이 나와?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은 뭔데? 절대! 분노, 눈물, 절규, 고백. 내 사람의 목소리가 뒤엉켜 평범했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그곳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무대가 되었다. 분노와 울부짖음이 멎은 뒤 거실은 기묘할 만큼 고요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쓰러진 나무와 부서진 잔해만 남아있는 들판 같았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커다란 북소리처럼 가슴을 두드렸고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도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이 집에서 내 존재는 도대체 뭐였던 거야? 무슨 의미였냐고? 빈 껍데기였던 거야? 지연아,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지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타오르는 불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연은 깨닫고 있었다.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져야 해. 민수의 눈빛에는 무력감이 깊게 드리워졌다. 그는 늘 지연만을 지키려 했지만 그 방식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다. 소연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오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한 사람에게 철없는 마음으로 어린 날의 착각이자 끝내 지워지지 않는 집착이었다. 내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 지연이에게 정말 미안하구나. 지연아, 난 당신한테 하늘이 무너져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소연이가 나를 좋아하는 걸 알았을 때 난 늘 선을 그었어. 선을 그었다고? 그게 선을 그은 사람의 얼굴이야? 왜 나만 몰랐는데?
왜 나만 바보가 됐는데?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야. 말했다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 거라 생각했어.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소연을 달래왔던 거야. 그게 전부야. 맞다, 지연아. 민수가 내 생각을 가장 먼저 했단다. 지연이 내가 마음 다칠까봐. 우리가 소연의 마음을 철없는 장난으로 여기고 달래온 거다. 몇 년을 그렇게 해왔어. 애써 모른 척하며. 정말 그게 다란 말이에요? 나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연아,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난 단 한순간도 널 버린 적 없어. 다만 서툰 방식으로 널 지키려 했던 거야. 나는 지금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정말 미치겠어. 당신도 바보 같고 어머니도 바보 같고. 나를 믿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당신도 알잖아. 이 세상에 나는 당신뿐이야. 앞으로도 남은 인생도 당신뿐일 거고.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 머리가 너무 복잡해. 언니, 저는 그래도 오빠가 제 진짜 사랑이었다라고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오빠가 제 손을 잡아준 날들 힘내라던 한마디 저는 그걸 사랑이라 믿었어요. 아무리 부정해도 제 마음속에서 그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빠는 늘 언니 옆에 있었지만 저한텐 그 존재 자체가 빛이었어요. 그 빛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언니, 오빠의 옆자리는 언니 거라는 거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빠는 제게 끝까지 진짜 사랑일 것 같아요.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고 지연은 눈을 감았다. 소연의 눈빛은 철없는 환상 속에서 여전히 타올랐다. 이제 다 그만하자. 사람의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나도 여자로서 소연이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못나고 잘난 놈이라고 해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로 이어져야 하는 나무 같은 거다. 민수야, 지연아, 너희 둘은 이제 서로의 뿌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연아, 너도 나이가 먹고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사랑이란 건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라는 걸. 지연의 눈에 눈물이 흘렀다. 이번엔 분노가 아닌 오해가 풀린 자리에서 쏟아진 눈물이었다. 민수는 그 손을 붙잡았고 지연은 마침내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덮으며 흐느끼듯 웃었다. 그래도 오빠는 제 사랑이에요. 지금은 마음의 정리를 하겠지만 제 인생의 진실에서는 지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날 밤 거실엔 알 수 없는 기운의 평화로운 숨결이 번져갔다. 긴 폭풍이 지난 뒤에야 찾아오는 고요함처럼. 지연아,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숨기지 않을게.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우리 셋, 아니 넷,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함께 가자. 알겠어. 진실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당신과 어머니를 한번 믿어보겠어. 언니, 오빠, 그리고 큰엄마. 저도 이젠 가족으로 남을게요. 힘들어도 여기 제자리로 받아들일게요.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구나. 내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폭풍은 사라졌다. 남은 건 상처뿐이었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고 있었다. 지연은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소연은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날 밤
내 사람은 오랜만에 한 지붕 아래서 같은 꿈을 꾸었다. 평화로운 내일을 향한 꿈이었다. 이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삶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담은 또 다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면 제 채널 리수 이야기를 찾아와 주셔서 구독,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